일단 2017학년도 9월 평가원에서 정기소설을 다룬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으나 이걸 수능과 엮어보자면 정기소설은 결국에는 현실에서의 아픔을 위로하는 소설이었던 거야. 그래서 남주인공들이 찐따고 폐쇄적이고 내면적이고 소심하는 2D 캐릭터를 존재하는 그런 애들이었던 거야. 그 시절에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 2D 캐릭터랑 사랑을 해야지.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랑을 못하고 2D 캐릭터랑 사랑을 했으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비극적 결말로 끝난다고. 됐어? 그렇게 대표적인 소설이나 작품을 여러분이 알만한 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약간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약간 보통 이런 거잖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내가 남자 주인공이야. 예를 들면 여자를 뭐 한 5명하고 사겨. 연애를 해. 너무 상상만 해도 행복하겠지만 여자들 입장에서 약간 불쾌할 수 있죠. 반대로 봐봐.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은 반대야. 김태리가 연애하는 애들 벌써 3명이잖아 지금. 아니니? 맞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 애기씨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일단 정혼자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있고, 얘가. 그러니까 목숨을 구해준 얘는 구동매. 그래서 얘가 일본 낭인이 돼서 돌아온 다음에 일본 사무라이가 돼가지고 조선 들어와서 깡패질 하고 다니다가 결국엔 애기씨를 위해서 자기가 한번 희생을 해요. 그리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얘도 자기 나름대로 얘를 따라서 애국 독립운동. 얘는 사실 그런 거 아무 생각이 없는 애였어. 근데 얘 때문에 역시 독립운동 애국하다가 몰려가지고 맞아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는 게 이제 천민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맞아 죽고 어머니도 우물에 몸을 던져서 죽고 미국 가서 해병대 대위로 와서 이제 영사 대리로 온 다음에 이 사람이 영사 활동을 하다가 사실은 자기의 커리어도 다 무시하고 사실 얘 데리고 미국 가서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죠, 두 사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태리가 결국에는 독립운동으로 갔고 그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결국엔 이 사람도 희생을 당하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그럼 봐봐.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희생당했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비극적 결말인 거지, 얘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거나 불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의 아픔을 위로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 거야. 뭐라고? 아픔을 그대로 드러나는 보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DP2는 너무 비현실적이고요. DP1 작품은 왜 그게 되게 우리나라 모든 군필자들한테 위안을 줬냐면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가 진짜 꿈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빠빠빠빠빠 하는 순간 너무 끔찍한 거야. 우리 남학생들은 곧 겪겠죠. 내년, 내후년, 3년 안에 꼭 겪을 텐데 진짜 여러분 그 군대 휴가 나온 친구들이나 또는 군대 전역한 지 며칠 안 된 여러분의 형들한테 그 군대에서 나오는 기성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순간 진짜 멘탈 제대로 한번 매길 수가 있어. 진짜 그거 딱 듣는 순간 사람이 확 돌아요, 진짜. 그런데 그 장면을 너무 연출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주인공인 안준호가 정혜인인가? 안준호가 아무튼 뭔가 꿈을 그러니까 현실 같은 뭔가에 있다가 갑자기 기상나팔이 딱 뜨는 순간 내가 군대에 있는 게 꿈 같은 거야. 근데 그게 현실인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잘 밀묘하게 짚었고 그러면 군필자들은 가지고 있는 그 군대 아주 정말 그 족같음을 너무 잘 묘사를 해놓은 거야. 그게 오히려 군필자들한테 위로가 됐던 거거든. 그래서 DP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거야. 근데 DP2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갔어요. 뭐 그거에 대한 호불호도 있겠지만.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기를 볼게. 자, 이름 한번 잡아야 되는데 사실 조선이고 그 시절이면은 남성이 사회활동을 하고 장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새끼들이 맨날 병자호란 뭐 뒤에 터지고 뭐 아무튼 뒤에 이게 터지기만 하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다고 여성이 장군할 수는 없잖아. 그 시대에는. 요즘은 가능하죠. 여성 장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가능했죠. 현실적으로. 그 시절에는 비현실적인 비현실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박 씨가 무능했던 관군과 침략자를 비판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하기도 했었고. 됐니? 두 번째, 최척전은 정말 있는 그대로 전실의 비극성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위로를 하기도 했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엮어놓은 건 뭐냐면 얘네가 전부 다 뭐냐면 여기 오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명은 뭐냐면 전부 다 남장 클리셰야. 얘네들이 전부 다 남장을 하고 나와요. 그 남장 클리셰로 묶어올 수 있어서 내가 묶어놓은 거야. 필기해놓으시고 내신 있는 수능이나 출제될 수 있으니까. 춘향이도 뭐냐? 그 시절의 사회 질서에 저항하고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여성은 수동적이어야 돼. 그리고 얘가 관노잖아. 그러면 관에서 노비로 쓰는 애기 때문에 관에서 사또들이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데 명령을 거부하잖아. 자신의 감정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가 그 시절에 있을 수가 없는 진취적인 인물상들이에요. 여성이고 남성이고를 떠나서. 우리가 본받는데 여성 남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여성이었어도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이 여성이었어도 우린 본받아야 되는 거잖아. 남성이고 여성이고 뭐가 중요해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서 남여성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진짜 인물상으로 가려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거야.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기는 어쨌든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건요. 여성일 수밖에 없는 게 얘를 봐봐. 전쟁 끝났어. 누굴 포로로 잡아가냐고. 여성을 포로로 잡아가잖아. 그런 게 전부 다 여성이 최대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을 능력자로 만들어서 비현실적인 위로를 해본 거야. 그 시절에. 현실적 위로 방법이 없으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고전 소설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현대 소설로 오면 여기까지 나간다고. 그래서 윤씨, 지영, 김씨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윤씨는요, 죽임을 당해. 그런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여기서요, 내가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면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 시체 수습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지. 내가 총 맞을 줄 알고 어떻게 알고 가? 근데 얘는 자기가 죽는 거 무릅쓰고 시체 수습하러 가잖아요. 휴머니즘이라고 이게. 자, 두 번째, 김씨는 윤씨가 죽은 거 보고 안타까워하고 지영이가 죽은 거 보고 둘 다 만류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해.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도 어느 정도 휴머니즘이 있긴 있는 거죠. 근데 더 대박인 건 이거야. 애들아 봐봐. 생존을 위해서라면 여기서 지금 갈가담이 까마귀 때처럼 막 그 중공군이나 북한군이었나? 아무튼 남기고 간 그 식량 막 파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얘도 사실은 뭐 했어야 돼요? 사람 몸이 50kg 넘을 거 아니야. 50kg 쌀포대기를 들고 나오는 게 자기 생존이 유리하지. 이미 죽은 사람 실수한 뭐해.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식량보다도 시체 수습을 우선하잖아. 이게 또 휴머니즘이라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 전쟁의 참혹성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해결하고 있냐.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있으나 이익관의 연대와 휴머니즘이라는 주제의식을 담은 거예요. 이해됐니? 소설이니까 당연히 허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즉 수능 문학 문제가 특히 비평 문제에서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측면은 이런 측면까지 바라보고 있고 이걸 문제화하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문제 원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나갈 거냐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을 다 해놨다니까. 그래서 네이버에 제발 베이노 검색하시고 블로그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가보시면 여러분이 9평 때까지 하셔야 될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모든 학생들은 아까 3시 반에도 얘기했지만 9평 때까지 들어야 될 주제를 정해서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뭘 완료하실지. 자, 이쪽으로 와야지. 그럼 바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봐라. 왜 정답이 4번이겠어요? 이게 바로 주제의식이니까요. 주제의식이 뭐라고? 윤씨와 지영의 관계가 왜 피해자 가해자 관계입니까? 연대죠. 둘은 대립 갈등이 전혀 없어. 연대야. 근데 그걸 피해자 가해자 구도로 잘못 읽어놨잖아. 이해됐어? 그럼 당연히 다의 주제의식을 제대로 읽었다면 4번이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됐니?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 풀리하셨니? 자, 22번 좀 이따 보고요. 23번도 좀 이따 볼게. 약간 양상이 달라서. 자, 24번을 볼게. 24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 마이크 10%만 키우자. 역시 3번이죠. 그리고 얘랑 얘를 이어놔, 이렇게. 얘랑 똑같은 얘기야, 지금. 맞죠? 주제의식은 뭐라고? 이웃 간의 연대. 즉, 휴머니즘이라고. 전쟁에도 불구하고 죽은 이웃의 시체 수습이 우선이야. 10%만 더 높이자.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쟁에도 불구하고, 죽은 이웃의 시체 수습이 우선이라고. 즉, 휴머니즘이 글의 주제예요. 전쟁의 문제를 어떻게? 휴머니즘으로 극복하고 있잖아. 이게 주제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주제정답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지. 이런 걸 읽어내셨어야 된다고. 그래야 한 차원 높아져서 너무나 쉽게 답이 툭 하고 보이는 그런 느낌인 거라고요. 자, 그게 뭐야? 예잖아, 심지어. 이게 다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고. 전쟁의 참혹함 누가 몰라요? 전쟁 때문에 군량 놔두고 간 거 누가 몰라요?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그걸 가져가니 언제라도 남쪽 돌아와서 혹은 밤에 작전해가지고 그 식량을 다시 가져갈 생각도 있었을 거 아니야. 북한으로 넘어간 애들이. 그럼 이 새끼들이 갖고 가네? 민간인이고 뭐고 가네? 쏴 죽였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야. 어떻게? 계속 가자. 다의 서술상의 특징. 그럼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어요? 이걸. 이 주제의식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보여줘? 어떻게 서술을 해야 유의미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겠냐고. 첫 번째. 인물 간의 갈등은 절대 될 수가 없죠. 주제 때문에. 주제는 뭐라고? 세계와 개인의 갈등에서 이 개인들끼리 연대를 하면 이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물 간의 갈등은 될 수가 없는 거지. 두 번째. 그 인물들의 성격 변화, 입체적 인물이냐고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존재들이야? 연대하는 존재들이야. 거꾸로 X를 쳤네. 연대하는 존재들이라고. 성격 변화 같은 건 없어. 세 번째. 여기에 나온 것 자체가 완전히 구체 사건이잖아요. 총 맞아 죽는. 봐봐. 구체적이란 워딩과 간접적인 워딩이 대립되는 개념인 건 다들 알 거니까 설명 안 합니다. 마지막. 이 사람들의 의도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고요? 아니라니까. 뭐라고? 연대하려고 한다고. 연대로. 미래를 위한 지향이죠. 현실의 극복 의지죠. 현실 극복의 방법이 이거잖아. 결국 5번이죠. 왜?
전쟁의 참혹함 때문에 죽었고 그 상황에서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왜? 거기 또 가면은 또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체를 수습해 왔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그럼 긴박하죠 당연히. 그 보니까 결국에는 주제 정답이 벌써 네 문제야. 이걸 읽어내라고요. 자꾸 내용일치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용일치는 초등학교 재민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구석 가서 방구석 가서 여러분 초등학교 재민이랑 같이 해. 초등학교 재민이 동생들하고. 그게 아니라 수능은 이 정도를 묻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것 좀만 연습해 주시고 느낌 잡아주시면 확 달라진다고. 선생님 어떻게 연습하나요? 보시면 다 있어. 여기에 다 충분히 담아놨어요. 그리고 요즘 사설 문제들도 이거를 잘 나름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EBS나 사설 가지고 연습이 된단 말이야 충분히. 그래서 내일 모의고사도 꼭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봐봐. 나는 이미 주제의식이 너무 뻔했던 거야. 나의 주제의식을 묻기보다는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데 사실 22번은 약간 상식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왜? 얘들아 생각을 해봐. 위로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위로를 했어? 백성들의 소망. 어떻게? 그래. 용골대를 꾸짖어야 돼. 심지어 누가? 여성들이. 그 중에서도 누가? 박 씨의 몸종 시비인 개화한테 옴짝달싹 못하는 용골대의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면 더 통쾌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자, 임장군원에서 항소를 보냈대. 즉 무능한 관군에 대한 비판도 있겠으나 사실은 이 병자호를 할 때 완전히 그냥 속도전으로 삭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관군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수 없었던 거고 왜 그러냐면 그 시절에 반란을 두려워했던 거야. 그러니까 유능한 장군들을 전부 다 지방에다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와주면 사실은 병자호란 같은 데서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볼 수 있었는데 얘네가 그걸 알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남한산성에다 포위를 때려버리니 전국에 있는 유능한 장군들을 모아오려고 전령을 보내면 다 죽어서 돌아왔잖아. 그 상황인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 슬픔이 될 수도 있죠. 자, 계속해서. 당연히 적군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야지. 근데 4번은 당연히 정답이죠. 누구의 승전비야? 예를 들면 일제시대 일본의 승전비인 거야. 2차 세계대전에서의 나치의 승전비인 거예요. 얼마나 패전국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겠냐고. 추모비도 아니고 승전비인데 이 사람들아. 어떻게 적군의 승전비가 피해자들의 추모가 되냐고. 이건 상식적인 문제인 거야. 이렇게 상식이 덜 떨어지면 뒤지는 거라고 제발. 왜?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으면 과연 피해자 보호가 되고 피해자가 위로될 수 있겠냐고. 무슨 얘기 알겠어요? 끝. 자,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거든. 자, 여러분 이것도 왜 되게 재밌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인물 심리를 잘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용골대의 심리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볼게. 용골대가 되게 재밌는 반응을 해. 자, 처음에 박씨를 접하려고 해. 근데 결국 뒤지게 쳐맞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탄식을 하거든요. 즉 박씨 또는 박씨 시비인 박개화한테 쳐맞고 여기서 되게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자, 이걸 읽어봅시다. 여기 화를 내는 장면이 있잖아. 그럼 화를 낸다 정서 내면 심리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화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 자, 퀴즈야. 그래서 자, 용골대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났다? 첫 번째 박씨 때문에 화가 났다. 두 번째 자신의 판단 미스 때문에 화가 났다. 둘 중에 먼저 판단해. 필기하시고 저기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C1 박씨 때문인지 원인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중심 같아서인지가 나온다니까. 자, 박씨 때문에 화가 난 것 같다 손. 자기 자신 때문에 화가 난 것 같다 손. 그러면 그 단어를 딱 찾아서 박스 쳐봐. 미안해 얘들아. 12시 반, 3시 반, 7시에 3번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내가. 미안해 진짜로. 자, 제가 원래 법조인을 되려고 했었고 법학개론에서 얘기를 했다고. 이성에서 완벽에 가 있는 존재, 신이에요. 본능 갖고 태어난 존재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금수 같은 존재들. 당연히 금수는 존엄성이 없어요. 사실 여기도 존엄성은 없어. 왜 없는 거냐? 노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왜 인간이 존엄한 거냐? 인간은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쪽의 힘의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신에 다가가려고 다가갈 수 없음에도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거고 따라서 죄를 저지를 수 있으나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방향을 향해 가는 게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같은 인간끼리 뺏을 수 없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잠깐 범죄를 저질렀으나 결국에는 교화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은 게 여러분의 선배들, 애국지사들, 독립운동가들, 민주화 운동하셨던 분들의 피땀 눈물 목숨이야. 그 피땀 눈물 목숨값으로 만들어낸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왜 내가 여러분이 죽어있고 간단히 왜 화가 나냐면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 선생님 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요. 얘가 죄를 저질렀어. 교화 가능성이 없어.
존엄합니까? 그게 우리가 화가 나는 부분인 거야. 우리는 범죄자가, 흉악한 범죄자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교화 가능성이 없는 흉악한 범죄자가 화가 나는 거지. 그럼 그 교화 가능성 언제 생긴 줄 알아? 지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근데 학교 교육에서 이런 기능이 마비돼 버리고 있어. 마비되어 가고 있어.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 나라도 하려고요. 그래서 사실은 맨날 저번 주가 저저번 주에 내가 니한테 그랬잖아. 씨발 은퇴한다고. 은퇴 번복해서 죄송한데 그냥 제 삶의 가치를 거기서 찾으려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 한 100만 번쯤 얘기할게요. 이건 여러분 죄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성적도 마찬가지. 아 적당히 3등급이면 되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고 존엄해지려면 3등급보단 2등급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9등급보단 8등급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그게 인생이고 삶이고 여러분 삶의 가치라고. 자, 그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볼게. 나는 그런 측면에서 연골되는 약간 괜찮아 보여. 적군이지만 배울 건 배우자고. 뭐야? 보이니? 자기 잘못을 하고 있잖아. 왜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아, 이 병신 새끼가 뭐로 화를 못 참고 괜히 쓸데없이 이미 대공도 세웠는데 굳이 쓸데없이 내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까운 장수들만 장조들만 다 죽여버렸네. 어휴, 씨발 내가 병신 새끼지 이러면서 자기를 탓하고 있잖아. 이해돼?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남 탓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탓하고 있잖아. 되게 특이하죠. 멋있네 이런 부분은. 그럼 자기 탓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특이했던 거야. 그러니까 뭘 낸 거야? 여기죠. 즉 장졸들의 죽음에 탄식하는 장면. 이유가 뭐라고? 박씨가 아니라 자기 탓을 하고 있잖아. 아니 그냥 전쟁도 끝났고 다 이겼는데 병신 새끼가 뭐하러 그걸 갖다가 괜히 가시나 그거 하나 계집년 하나 그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될걸. 괜히 걔랑 뭐하러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아유 내가 병신 새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뭐야? 자기 탓이지. 이해됐어? 그걸 자꾸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 편향적으로 보는 거야. 박씨 탓하고 있다. 남 탓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보잖아요. 세상은 잘못되지 않았어. 내가 잘못됐지. 맞잖아. 세상은 굴러가고 있어. 그냥 내가 적응을 못했을 뿐이거나 세상의 원리 원칙이나 세상의 규범을 모를 뿐이거나 세상이 잘못됐으면 당신들이 고치시면 돼요. 입 다물라는 게 아니야. 둘 중 하나에. 내가 고치든지 아니면 세상을 고칠 만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시든지. 됐죠? 끝났어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미로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야. 이 느낌 잘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